동묘 고양이 사건과 돈 스파이크 사건으로 본 동물 보호의 이중성. 도시에서 개를 기르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의 배변 패드입니다. 아기나 노인의 기저귀도 환경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아기는 일정 기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노인의 경우 몇 년을 더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나오는 기저귀만 해도 전체 의료 폐기물의 20%에 달하며 한국에서 한 달 배출량만 4,000톤입니다. 강아지 배변 패드도 사람의 기저귀 못지않게 두껍고 큽니다. 많은 애견인들이 하루에 한 장씩 배출을 하는데 문제는 성견이 되어서도 배변 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달리 평생 배출한다는 것이죠. 배변 패드가 일반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사용량이 400억 장이며 1톤 트럭 400만 대 규모로 축구장 5,000개 규모이고 수백 년간 썩지 않습니다. 현재의 배변 패드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속히 반드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죄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80억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죄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단순히 애완용으로, 관심용으로 혹은 상업용으로 기르는 행위는 동물 애호가 아니라 지구에 대한 학대이고 또 동물 학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를 기르있습니다. 최근 동묘시장 고양이 사건과 돈 스파이크 씨의 고양이 혐오 관련 뉴스를 보고 현대 사회에서 동물 사랑은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가, 혐오나 증오나 편애를 낳지 않는 사랑도 과연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 사랑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굴 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 만사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으며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집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라 꿈꾸지만 세상 만물의 이치처럼 사랑이 무한히 커진다면 그 반대에서도 뭔가가 무한히 커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게르만족을 무한히 사랑하면서 다른 민족을 무한히 미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종교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며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사랑 또한 크면 클수록 이면의 혐오 또한 동등한 크기로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부분 무조건적인 혐오를 동반합니다. 사랑의 이면은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증오나 혐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동물에 대한 사랑은 나머지 동물들에 대한 불행을 혹은 인간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묘시장 고양이 사건도 고양이를 자연의 일부로 보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임에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소고발을 통하여 동물 사랑이 사람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아니라 너구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길가의 고양이는 너구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귀엽고 자연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양이는 방 안에 있을 때는 연약하고 귀여운 동물로 보이지만 외부로 나온 고양이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고양이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고양이이며 모든 고양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고양이는 사람이 위협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닙니다만 동묘시장의 경우처럼 고양이를 쫓아내거나 포획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맹수 그 자체로 봐야 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고양이를 쫓아내야 할 경우 일반인이 결코 무장 없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야생동물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음식물로 유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고양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다 큰 고양이는 멧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고양이 목에 어떻게 줄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줄로 잡아당기고 박스에 넣어서 발로 박스를 닫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너구리였다면 흥분한 동물을 다루는 교본이라고 할 만큼 옳은 방법임에도 단지 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했어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을 한 번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동물 애호가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통 동물 애호가는 집에 많은 동물을 기르고 사랑스럽게 키울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개나 고양이를 길러보면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하고 의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정 동물만 기르면서 동물 애호가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오리를 기르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뱀을 기르는 사람은 토끼를 산채로 던져주며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나 개를 동물 전체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동물 사랑인 양 끊임없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일 뿐 그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는지에 대하여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 않았어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으며 자연보호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길러보지 않아도 자연의 동물들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동물보호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절대로 동물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편견과 오만과 증오만 기를 뿐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묘 고양이 사건이나 돈 스파이크 씨의 경우도 과유불급으로 인한 오만과 편견일 뿐입니다. 중국인들이 국뽕에 취해서 마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SNS 테러를 하고 한국인들은 또 필리핀에 가서 인종차별 테러로 국제문제화되었습니다.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은 어째서 그리 귀신같이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